여러분은 조선시대 왕비가 가장 어려워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치적 음모도 시대 갈등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화장실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왜 조선의 왕비들은 화장실에 자유롭게 갈 수 없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조선 궁중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궁중발기, 그리고 각종 궁중 의례서에는 왕비의 일상생활에 관한 세세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에는 왕비의 기거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화장실 이용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의 왕비들은 화장실 이용조차 자유롭지 못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시대 궁중예법과 유교적 질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성리학적 질서는 궁중 생활의 모든 부분을 지배했죠. 왕비는 단순히 왕의 아내가 아니라 국모로서 백성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왕비의 모든 행동은 국가의 위엄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왕비의 일상생활은 엄격한 예법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잠시 1392년 조선 건국 초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가 바로 왕실의 권위 확립이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만큼 조선 왕실의 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했죠. 이를 위해 조선 초기 왕들은 중국의 명나라 예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태종과 세종 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예법서들은 왕실 구성원들의 생활을 세밀하게 규정했습니다. 경국대전과 국조의례 등의 법전에는 왕과 왕비, 그리고 왕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왕비의 생활은 특별히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왕비는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낳은 아들은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왕세자였고, 따라서 왕비의 몸은 곧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왕비의 모든 행동은 국가적 관심사였죠. 심지어 왕비가 언제 식사를 하고, 언제 잠을 자고, 언제 화장실에 가는지까지도 모두 기록되고 관리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왕비의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비의 화장실 이용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먼저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몸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했습니다. 특히 왕비처럼 높은 지위의 여성일수록 더욱 그랬죠. 화장실 이용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이지만 동시에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이런 행위는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왕비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왕비는 항상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보호 속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비 주변에는 항상 상궁들과 나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왕비의 모든 행동을 보고하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왕비가 화장실에 간다는 것은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예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왕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과 각종 궁중 의례서를 통해 이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왕비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직접적으로 이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상궁이나 나인에게 은밀하게 신호를 보내야 했죠. 이때 사용되는 신호는 매우 미묘하고 간접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왕비가 살짝 몸을 움직이거나 특정한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말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식이었습니다. 상궁이나 나인이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그때부터 복잡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왕비가 있는 장소와 화장실까지의 경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했죠. 왕비가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아무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궁녀들도 왕비의 이런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왕비를 직접 모시는 최측근 상궁 몇 명만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경로가 확보되면 이제 왕비를 화장실까지 모셔야 했습니다. 이때도 왕비는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상궁들이 양옆에서 부축하며 모셔야 했죠. 그리고 화장실 입구에서는 더욱 엄격한 예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상궁들은 왕비에게 깊이 인사를 올린 다음 문을 열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들어가시면 문을 닫고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이때 상궁들은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화장실 주변을 철저히 경계해야 했습니다. 왕비가 화장실에서 나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왕비는 아무 때나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시간에만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왕비의 화장실 이용 시간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등 하루에 4번 정도만 허용되었죠. 그것도 정확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이 아니면 아무리 급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까지 제한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왕비의 모든 행동은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정해놓아야 상궁들이 이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죠. 둘째, 왕비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비의 배설 패턴을 통해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해야 건강 관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셋째, 궁중의 다른 일정과 조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비는 하루 종일 다양한 공식 행사와 의례에 참여해야 했는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생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은 왕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인간의 생리적 욕구는 시간표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면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당시 기록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살펴보면 왕비가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고 하여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록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후대 학자들은 이 중 상당수가 화장실 문제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중기의 한 왕비는 이런 문제로 인해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중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단경왕후가 궁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단경왕후는 중종반정으로 왕비가 된 후 불과 7일 만에 폐위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궁중 예법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 학자들은 이때 단경왕후가 겪었던 어려움 중에 화장실 이용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인조의 계비였던 장렬왕후의 경우입니다. 장렬왕후는 궁중 생활 초기에 심각한 소화 장애를 겪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시 엄격한 화장실 이용 규정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장렬왕후는 왕비가 된 초기에 자주 몸이 아프다고 하여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어이들은 이를 기후 적응 문제로 진단했지만 실제로는 궁중 생활의 스트레스, 특히 화장실 이용과 같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왕비들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다양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왕비들 나름대로의 적응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생활 패턴을 철저히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서 몸의 리듬을 정해진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죠. 이를 위해 왕비들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욕구를 철저히 억제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좋아했던 음식이라도 화장실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피해야 했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은 절대 먹을 수 없었죠. 또한 물을 마시는 양과 시간도 철저히 조절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정해진 시간이 아닌 때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왕비들은 심리적 훈련을 통해 이런 제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교적 수양법 중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왕비들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생리적 욕구조차 마음으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몸의 감각을 둔화시키거나 다른 생각에 집중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욕구를 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항상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왕비들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셋째로 왕비들은 측근 상궁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상궁들은 왕비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비가 언제쯤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거나 필요하다면 공식 일정을 조금씩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조정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한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조실록에는 선조의 객이었던 인모광우가 공식 행사 중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여 중도에 퇴장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인모광우가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궁들이 재빠르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먼저 왕비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행사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고 조용하게 화장실까지 모셔야 했죠. 이때는 평상시에 복잡한 예법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왕비의 품위에 손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이 왕비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중의 다른 여성들, 즉 후궁이나 공주들에게도 비슷한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죠. 왕비가 가장 엄격했고 그 다음이 비니나 후궁들, 그리고 공주들 순서였습니다. 궁녀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그래도 일반 민간인들에 비하면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왕이나 왕비를 직접 모시는 상궁들의 경우에는 왕비 못지않게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들은 왕비가 화장실에 가시는 동안 절대 자리를 떠날 수 없었고 따라서 자신들의 화장실 이용도 미리 계획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시대를 거치면서도 왕비의 화장실 이용에 관한 엄격한 규정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세밀하고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원군이 섭정을 했던 고종 초기에는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규정들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조선 왕실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왕실의 권위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왕비를 비롯한 왕실 여성들의 생활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었죠. 그런데 19세기 후반 개화기가 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전통적인 유교, 질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궁중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명성황후는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인물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서양의 근대 문물에 관심이 많았고 전통적인 궁중 예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기록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명성황후는 자신의 일상생활, 특히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약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명성황후 시대에는 궁중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전통적인 규정들이 완화되거나 개선되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교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변화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전통적인 권위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엄격한 예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왕비의 화장실 이용에 관한 제약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조선 왕실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지만 만약 조선이 계속 존재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권력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의 왕비는 표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제약과 규정에 묶여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욕구조차 자유롭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권력이 반드시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로 전통과 인권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런 제약들은 모두 전통과 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개인의 기본적인 인간적 욕구와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과연 그런 전통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별과 권력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비들이 겪었던 이런 제약들은 근본적으로 여성이라는 성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여성의 생리적 욕구는 철저히 통제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여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여성일수록 더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죠.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성평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넷째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왕비들은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권리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매우 소중하고 지켜져야 할 것들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제도와 개인의 행복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와 예법 체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행복과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했습니다. 특히 권력층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죠. 이는 사회 제도를 설계할 때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행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조선시대의 왕비들의 이런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우리 주변에는 전통이나 관습 또는 사회적 기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약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이런 제약들을 경험하고 있죠. 따라서 조선시대의 왕비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현재의 문제들을 다시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비들이 화장실조차 자유롭게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의 소중함, 전통과 인권의 균형, 성평등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 제도의 필요성 등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들을 통해 우리는 더 인간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과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시대 왕비들의 숨겨진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